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안녕하세요, 영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음과 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 보통 이제 음과 양은 크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눠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한 개씩만 딱딱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음이 있으면 반드시 한쪽이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태극마크를 이렇게 보시면 제일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음과 양은 하나가 이렇게 강해지면 반대쪽으로 하나가 약해지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전체 합을 하나로 만든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뒷부분에서 다시 천간지지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 음과 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음양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에요. 그리고 양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단계를 나누어 놨을 때 중간을 딱 정하고 여기 이 시점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힘을 우리가 양이라고 말을 하고요. 계속 양이 되겠죠, 이쪽은. 자,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상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점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바로 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있다고 무조건 다 양이 아니고 안에 있다고 다 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그 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양과 음을 이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양과 음으로 한번 전환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양과 음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양은 대표적으로 주로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고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산업이라든가 일에 대해서 보면은 바깥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나 밖에서 누군가한테 보여지거나 몸을 주로 쓰는 일들, 그런 일들은 다 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공간이나 밤이나 이런 시간에 혹은 정신적인, 그리고 보통 이제 온라인이나 유튜브라는 어떤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다 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남자는 양이라 그러고 여자는 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밝은 빛은 양이라 그러고 어둠은 음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한번 또 여기서 확장을 하다 보면 남자도 양의 남자가 있고 음의 남자가 있고요. 여자도 양의 여자가 있고 음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도 양의 빛이 있고 음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시간에서도 밝은 시간에서도 양의 시간이 있고 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 다 양이 아니고 음이 다 음이 아닌 것처럼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시간이나 그런 것을 양과 음으로 나누는 습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변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사주를 읽어낼 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혹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볼 때 이 양과 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이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행도 중요하지만 음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양에서 오행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항상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계속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과 양을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은 아마도 앞으로 통변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편하게
뭐는 양이야, 뭐는 음이야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을 자꾸 하시다 보면 오히려 통변에서 막혀버리는 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과 양으로 모든 것은 나눌 수가 있고 양 속에도 음과 양이 있고 그것에서도 나뉘는 것조차도 또 음과 양이 계속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역에서 말하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인데 여기 양이 양을 만날 때와 양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겠다. 다시 쓸게요. 자, 이 괴사가 하나가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양과 음으로 파생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다시 양과 음으로 파생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과 이렇게 음으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 각각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정확한 통변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음과 양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통변이 훨씬 좋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양을 한번 좀 써보면, 자, 양은 시작. 그럼 음은 뭐겠어요? 글자가 너무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지우고 시작. 양은 그럼 상대적인 개념으로 뭐가 있어요? 끝이 있겠죠? 이게 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간이 밖에서 이건 반대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양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안에서 밖으로 이 움직임. 음은 밖에서 안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양에 해당되는 거는 남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자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빛, 어둠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하늘, 이쪽은 땅, 그리고 이거는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신적인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다 상대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남자, 요 빛 안에도 음과 양이 따로 있다라는 걸 꼭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양은 반드시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얘는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음과 양이 예를 들어서 음과 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음이 성향이 상당히 강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양과 양이 있어도 있겠죠. 그래서 사주 구성에서 음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양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사주에 다 양으로 되어 있거나 다 음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그 중에 음이 하나, 양이 하나 있으면 그 하나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우월성 때문에 그것이 전체를 지배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사주를 풀 때, 통변을 할 때 전체 이 사람의 사주에서 이 글자의 역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통변을 하시고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서 누군가의 사주를 풀어줄 때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음양을 정확히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을 정확히 보면 전체 사주의 큰 흐름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천간과 지지 그리고 음양 오행에 대한 부분에서 오행에서 각각의 음양 오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 중에 양 중에 양양의 양 이런 식의 어떤 세부가 되는 개념들을 머릿속에 명확히 갖고 계시면은 조금 더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